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김철룡입니다. 오늘은 집 근처 주차장에서 이렇게 야외 녹화를 해 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 말 더듬는 사람들은 혼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할 때와 상대방과의 대화를 할 때, 즉 상대방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을 해야 되는 대화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더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더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조언 또는 충고를 많이 합니다. 책을 또박또박 큰 소리 내서 읽어봐라. 그러면은 말더듬이 좋아질 것이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제가 말을 이야기할 때 심하게 더듬으면서 말을 하니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잠언이 30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30일 동안 읽으면은 말더듬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꾸준히 해봐라.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말 더듬는 사람들은 노래를 잘 하는 편입니다.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보다도 노래를 더 잘 하는 편인데요. 이 점에서 착안하여 말을 할 때도 노래하면서 노래하듯이 말을 하라.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말더듬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한 면만 보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한 후, 그렇게 조언을 우리 말 더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커오면서 수많은 방법을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호흡 조절하면서 말을 해라. 말을 할 때 콱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으니까 내뱉듯이 말해라. 그러한 온갖 종류의 방법을 들었고 그 방법 모두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더듬는 사람들은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 더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말 더듬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더듬에 대한 고민을 어디에 털어놓을 데가 없고 혼자서 끙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말더듬는 사람들조차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더듬는 사람을 만나기가 아주 힘듭니다. 아주 몇 년에 한 번 정도 다른 말더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말더듬을 매우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해서 말 더듬는다는 그 사실을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막혔을 때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을 하거나 또는 덜 막히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고 심지어 아예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말더듬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더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더듬을 감추려고 애를 쓰면은 어느 정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도 내가 말더듬는 사람이다 라고 공개하면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잘하고 일상생활도 잘하면서 말을 더듬는다니 의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아마 대다수 말 더듬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겁니다. 말 더듬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의 경험을 통해서 말 더듬의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더듬고 막히면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좀 유쾌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든 아니면 말더듬이 불편해서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든 또는 우리가 하는 말을 가로막고 자기가 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이 막혔을 때 하려고 하는 말을 대신하여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저를 포함한 대다수 말 더듬는 사람들은 바로 말 더듬은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말 더듬을 들키지 않으려고 온갖 회피 행동을 다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더듬으면서 말하면은 상대방이 나 자신을 말 더듬는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또한 회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말더듬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지만 예전에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마
말 뜻없는 사람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그는 만 29세 때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상원 의원에 당선된 후 상원 의원에 당선된 후에 고교 은사님으로부터 연락을 한번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은사님이 어떠한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 참석해서 축사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에 대해서 당시 바이든 상원 의원은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것입니다.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연설을 할 때 내가 말 더듬는다는 사실을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 그 연설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힙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말 뜻없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그러한 편견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 성인 말 더듬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말 더듬을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말을 할 때마다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지? 말을 할 때 말이 콱 막히면 큰 망신을 당하게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회피 동작은 하나의 말 더듬 패턴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면요, 저는 말을 하다가 또는 특정한 단어에서 막힐 것 같은 느낌, 즉 얘기 불안이 생기면요, 먼저 상대방의 시선을 피합니다. 주로 고개를 위로 들면서 시선을 피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나오지 않으면 상체를 좌우로 흔듭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양발을 번갈아 구르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말 더듬 회피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막혔을 때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고 하면은 말 막힘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아이 컨택을 하지 않아도 말이 막히니까 그때는 상체를 흔들다가 그래도
말이 안 나오니까 양발을 번갈아 구르는 회피 동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회피 동작을 사용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똑똑똑똑 치면서 박자를 맞추어 가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볼펜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리듬에 맞추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들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도 여전히 말이 막히게 되고 말을 더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스피치 학원이나 사설 말더듬 클리닉에 가면은 말더듬 치료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호흡 조절, 즉 복식 호흡을 강조하고 말을 할 때 첫 말을 좀 길게 빼면서 주유소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말더듬 치료의 비법인 양, 특효법인 양 가르치는데 이것 또한 회피 행동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말할 때 자기 소개를 하는 경우에 제 이름이 김철룡인데요. 대다수 말 더듬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말할 때 거의 말이 많이 막힙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이름 할 때 김철룡입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호흡 조절을 하고 말하면은 말이 안 막히고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상황에 이르면은 김철룡입니다. 이렇게 두 번 심호흡을 해야지 이름을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가면은 김철룡입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여러 번 반복한 후에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호흡 조절도 하나의 회피 행동에 불과합니다. 연장 기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길게 빼면서 말하면은 막히는 말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연장 기법을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말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더듬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피 행동은 결과적으로 이 말더듬의 패턴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말은 여전히 안 나오는데 하나씩 호흡 조절을 하고 말을 길게 빼면서 하고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리듬을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막히는 말을 할 때마다 복잡한 루틴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 더듬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말더듬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킹 뮤지엄. 그 사람들이 이 말더듬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온갖 종류의
회피 행동을 다 사용하는 걸어다니는 말더듬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프 시한 UCLA 교수님은 이 말더듬을 빙산에 비유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말더듬, 즉 말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하고 말을 할 때 상체를 흔들거나 고개를 들거나 이렇게 육체적인 행동을 동반해서 말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말더듬은 그 말더듬의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말더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창피함, 말더듬 때문에 생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오랜 말더듬으로 형성된 어느 정도 말하기를 포기하면서 살려고 하는 태도 등 이 말더듬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말더듬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말더듬는 횟수를 줄이고 말더듬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바꾸면서 말하는 등 이렇게 하는 것은 수면 아래에 있는 창피한 말더듬에 대한 공포,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등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더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더듬을 고치려면은 겉으로 보이는 말더듬에만 집중해서 연장해서 말을 하니까 말더듬는 횟수가 5번 더듬다가 한 달 정도 치료를 하니까 그 더듬는 횟수가 2회로 줄어들어서 말더듬이 좋아졌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말더듬의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더듬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수면 아래에 있는 더 큰 부분, 말더듬 때문에 생기는 창피함, 그리고 말더듬 때문에 생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등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회피 동작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러한 오랫동안 형성된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더듬의 속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더듬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하고 말을 안 더듬고 말하고 그것을 성공할수록 말더듬의 문제는 더 지속되고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이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사용해서 이 말을 안 더듬고 말을 할 때마다 수면 아래에 있는 창피함,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이러한 회피 동작은 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말더듬을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회피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 아예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더듬더라도 이러한 회피 행동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끝까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 막혀서 4, 5초간 아무 말이 나오지 않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나에게 쏠릴 때, 그때 말 더듬는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창피함을 느끼게 되고 완전히 멘탈이 파괴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 더듬는 사람은 말 더듬에 대한 둔감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말 더듬을 많이 창피하게 여겼는데 말 더듬을 덜 창피하게 되고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말을 더듬을 수 있게 말 더듬는 상태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봄으로써 말 더듬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이 말 더듬에 대한 둔감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서 말 바꾸기를 해서 안 더듬고 말하는 것보다 말을 더듬더라도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 더듬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회피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국내 사설 말더듬 클리닉에 가면은 말더듬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더듬은 단순한 습관이다. 습관을 바꾸면은 말더듬이 고쳐진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패턴을 뜯어 고친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길게 빼면서 말하는 방법을 세뇌시키듯이 가르치는데요, 그 방법은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아마 그 학원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말을 덜 더듬고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길게 빼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의 말더듬 패턴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한국에는 말더듬 전문가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특히 성인 말더듬 전문가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인 말더듬 전문가가 적은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 말더듬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어느 치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치료사가 하는 말을 잘 듣기도 하고요. 그 반면에 성인 말 더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 더듬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 더듬을 고치려고 말 더듬 클리닉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오기 전에 여러 말 더듬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치료사나 재활사가 하는 말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큼 말 더듬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없다. 어느 재활사 같은 경우는 말을 더듬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 더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 더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인 말더듬을 고치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명이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느 치료사 자격증을 딴 후에도 계속 그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그리고 성인 말 더듬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크게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성인 말 더듬 전문가가 없는 것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더듬 치료에 대해서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말 더듬 치료를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말 더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이 셀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치료사가 되어서 셀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말 더듬 치료의 대부분의 과정은 말 더듬는 사람 본인의 몫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어느 치료사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줄 뿐이지 그 방법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일상에서 적용해서 바꾸는 것은 말 더듬는 사람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 더듬 치료의 더티 워크, 더러운 작업은 오롯이 말 더듬는 사람 본인의 몫입니다. 이것이 말 더듬 치료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 더듬 때문에 수많은 창피를 당해왔고 말 더듬을까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치고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인 말 더듬은 피하면 피할수록 그 말 더듬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게 됩니다. 때가 되면은 이 말 더듬은 깜짝같이 나을 거야 하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상상에 불과합니다.
성인 말더듬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말 더듬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말 더듬을 두드려 패서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혼자 하기가 힘들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그것도 힘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쉬지 않고 계속하면은 말을 더듬더라도 말하는 당사자도 편하고 내 말을 듣는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 정도의 말더듬 단계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성인 말더듬는 사람들의 치료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말더듬 치료의 목표를 손석희 아나운서나 개그맨 김재동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말더듬 치료의 목표로 삼으면 대다수 말더듬는 사람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말더듬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말을 더듬어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아무리 더듬더라도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상태가 말더듬에 관계없이 저는 완치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말 더듬는 사람이 어떤 상태로 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집 근처 주차장에서 두서없이 이렇게 앞에다가 말더듬을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전히 두서없이 앞뒤 좀 얽히게 말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사전에 원고를 준비하고 차분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